2021년 울산의 한 PC방 옥상, 한 여중생이 또래 친구 20여 명과 함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불러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가혹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서 옥상 난간에 세우고 떨어뜨려 버린다고 위협까지 했는데요. 결국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가해 여중생의 범행은 계속됐고 결국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잔혹하고 끔찍한 범행으로 법의 심판대에 선 10대 소녀에게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한 매체에서 이번 사건을 울산의 연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2021년 2월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가해 여중생이요. 밤 9시쯤에 울산의 한 PC방 옥상에서 친구 20명 정도랑 놀다가 이 피해 여중생을 불러냈는데 피해 학생은 1살 아래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여중생에게 돌아가면서 손찌검을 시작을 합니다.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머리, 허리, 복부 등을 폭행을 했고요. 피해 여중생이 코피를 흘리니까 나는 피를 보면 기분이 좋다, 더 흘려라 라면서 머리채를 움켜잡고 수차례 흔들고 바닥에 내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나는 피를 보면 기분이 좋아 하면서 팼다는 거예요. 네. 약간 무슨 패스 계열 아닌가 싶어요. 참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폭행 부분도 심각하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옥상 난간에서 이 피해 여중생한테 떨어뜨려 줄까 이런 어떤 협박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건 더 나아가서 상의를 강제로 벗겨서 이 다른 남자 청소년들한테 성폭행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뺨을 한 20회 이상 가량 폭행을 했고요. 피우는 담배로 손을 지지기도 하고 라이터 불로 머리카락도 태우면서 뭐 지금 표현이 저기 나옵니다. 고문급의 폭행과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랬다는 겁니까? 이제 피해 학생이 자신의 뒷담화라고 하시죠. 뒷담화를 했기 때문에 혼내주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범행을 주도했던 가해 학생 재판 도중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재판 도중에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재판 받으면서 범행을 또 저지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판 중에 또 범행을 했는데 이번엔 다른 학생입니다. 다른 학생, 가해 학생과 친구 3명이 이제 뭉친 거예요. 뭉쳐가지고 지난해 7월경에 가는 여중생을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텔에 가가지고 그 가해 학생의 친구들이 먼저 주먹으로 때리고 그다음에 우는 거 보고 싶다고 뺨을 때리고 하니까 그 발도 차고 했는데 이때 이제 이 가해자가 가세를 했는데 심심하다. 나도 때릴래 하면서 옷걸이로 눈부위를 찌르기도 했고 또 화장실에 데려가가지고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물에다가 머리를 찍어 눌렀다는 거야.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물거무식인데 그리고 무릎 꿇게 하고 샤워기에 뿌리고 속옷 벗겨가지고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메신저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고요. 이게 모두 다 자신을 평소에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폭행을 했는데요. 근데 이 가해 학생이 문제가 뭐냐면 다른 비행으로 1년간 소년원에 있다가 출소해가지고 지금 보호 관찰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행을 했는데 출소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 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폭행도 하고 또 오토바이도 절취해가고 또 오토바이 무주먹으로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가 있는 20대, 30대 사람들한테도 시비를 걸고 싸우기도 했다고 하니까 이 범행이 여러 가지로 했던 것이 발견됐던 거죠. 참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좀 충격적이었던 게 얘가 무슨 커가지고 미용사가 꿈이었다면서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범행이 반복되면 중형이 불가피한데 왜 이렇게 범행을 반복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요 정말 소년원 생활도 잘하려고 그랬고요. 정말 열심히 살으려고 해서 잘못했습니다. 피해자한테도 정말 죄송하고요. 저 꿈이 미용사인데 저 미용사 자격증도 따야 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호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청소년 아이의 반성을 믿어주고 싶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심각한 지금 이런 가해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 행동의 정도가 일반 청소년하고 아주 달라요. 만약에 진짜로 피가 좋다고 피를 흘리고 있는 애 머리를 막 흔들어서 더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런다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사이코패스의 성향도 없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뭐 20대
뭐 젊은 여성의 사이코패스 성향 여러 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재판을 하고 있고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줄일 수 없다는 건 우리가 흔히 청소년들한테 있을 수도 있는 흔하진 않지만 품행장애. 근데 이 품행장애가 잘 이제 낫지 않고 계속 발전을 하면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범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 반성을 정말 반성으로 받아들여 주어야 할지는 좀 진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런 친구가 나중에 진짜 미용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위를 들고 내 머리를 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일단 재판부의 판단.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 중에 구속을 시켰다고. 거의 뭐 아주 이례적입니다. 재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을 선고를 하면서 실형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법정 구속이 가능한데 재판 진행 중에 이렇게 구속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 또다시 밖에 나갔다가 범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구속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렵고 알바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일단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자, 그럼 선고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 법원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그리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난폭할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태도마저 결여가 돼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폭력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약하다 하면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